이게 다른 선생님들이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중요한 내용도 있고 제출을 누르면 이 노션에 회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바로 내용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고 설문지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는 표에서 누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위한 노션입니다. 이번에는 노션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공람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선생님들이 쌓이고 이것들을 나도 보기 위해 저장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분들과 공람해야 되는 경우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공문서를 저장하고 또 내가 만든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람하고 또 의견 조사를 포함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직생활 시작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프린터를 해서 자료를 저장을 했었는데요. 막상 찾아보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파일 시스템으로 자료를 저장했는데 처음에는 외장하드를 샀다가 고장이 나서 싹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파일을 매번 열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는 원노트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에버노트나 원노트라는 좋은 메모 앱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원노트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노션은 자료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노트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메모앱과 다르게 노션의 자료들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목이나 생성일시나 분류 등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을 하면 정렬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분류하거나 필터를 거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구성이 가능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관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업무 자료라고 페이지 이름을 달고요. 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표로 시작할게요. 자료에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름에다가 이 자료의 형태를 혹은 검색할 때 키워드를 알려줄 수 있는 분류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내가 언제 저장을 했는지 알아보는 생성일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이 자료를 작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최종 편집 일시 속성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나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넣으면 여기에는 자료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업무, 전자칠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으면은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 정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문서에 있는 자료를 여기에 보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이스를 열어서 제가 공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PDF 형태로 해줄 건데요. 이때 자료 저장 형식은 네 번째, 문서의 제목이 가장 먼저 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되었고요. 자, 이제 얘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1월 23일 10시부터 12시 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캡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윈도우에선 캡처하실 때 윈도우 키 Shift S를 누르시면 캡처가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새까매지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캡처했던 걸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얘는 편철을 해두면 되겠죠. 편철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새 폴더에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본문에 해당하는 파일을 이렇게 업무 자료로 드래그를 해주고요. 그러면 파일 이름이 그대로 업무 자료의 페이지 이름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들어가서
나머지 파일들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립보드에 캡처를 해놓은 거를 컨트롤 V 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들과 중요한 자료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분류로 연수, 학교 자율시간, 이렇게 검색에 필요한 것들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된 파일들은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본문 파일을 눌러서 공문서 전체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요, 다운로드 없이 아래에 있는 파일들도 이제 클릭을 해서 다운받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른 선생님께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달할 때는요, 간단하죠. 공유 누르고, 게시 누르고, 게시 누르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분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신저로 링크를 뿌리게 되면은 선생님 나이스에 들어가서 제가 공람한 거 보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무엇보다도 의견 조사도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션에 의견 조사를 위한 양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세요. 자, 좀 전 여기에다가 연수 대상자 명단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연수 대상자를 조사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좀 상상을 해서 밑에다가 설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넣으실 때는요, 일단 처음에는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위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고, 하위 페이지의 형태는 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사할 항목들을 넣어요. 이름, 소속, 나이스 아이디, 체크박스로 개인정보 동의 여부, 네, 요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학교 자율시간 연수 신청.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양식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만들었던 속성들이 자동으로 양식으로 들어가죠. 학교 자율시간 신청이란 이름 달고, 자, 요거를 선생님을 위한 노션 멤버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개로 만들어서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상위 페이지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 인베드. 그러면은 바로 설문 양식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게 다른 선생님들이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보기 눌러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쭉 파일들이 들어 있고요. 중요한 내용도 있고, 학교 자율시간 신청, 아이고 못하났네. 신청이라고 되어 있네. 이름, 임세범, 소속, 과학정보부, 나이스 아이디, 개인정보 동의 여부, 체크, 제출을 누르면 선생님이 이걸 하시는 분이 노션에 회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바로 내용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고 설문지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보고할 양식이랑 맞춰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나중에 컨트롤 CV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작성하실 때도 편리하실 겁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결과물을 보면요, 학교 자율시간 연수 신청해서 이제 저는 표에서 누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노션 자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공문서를 저장하고 다른 분들께 공람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새학년도에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업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